여기 늘 새롭게 인생을 탐험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 농부 임승규 씨입니다. 지금 뭐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제 주 업은 이제 곤충 사육, 귀뚜라미 사육이 제 주 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같이 형님들이랑 같이 지인분들이랑 같이 농사도 밭농사도 좀 짓고 제 먹을 쌀 논농사도 조금 짓고 배밭도 좀 운영하고 있고 저녁에는 이제 가게도 하고 있어요. 잠깐 치킨집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하고 싶어서 간단히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서. 곤충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남자. 임승규 씨의 꿈을 따라가 봅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이른 아침. 임승규 씨가 부지런히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 키우는 거예요? 저는 귀뚜라미를 키우고 있는데 귀뚜라미는 이렇게 계란판 안에서 사육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계란판을 지금 이제 귀뚜라미 다 판매가 끝나고 비어있는 귀뚜라미 사육칸을 이제 청소하는 중이에요. 그가 키우는 것은 바로 귀뚜라미. 이 귀뚜라미들은 주로 다른 동물의 사료용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겨울에도 귀뚜라미가 잘 사네요. 저희 지금 사육장 안에는 온도랑 습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귀뚜라미가 365일 살 수가 있고요. 동남아 쪽 따뜻한 데에서 사는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온도랑 습도를 안 맞춰주면 영상 한 10도, 15도 사이에서만 바깥으로 내놔도 폐사가 돼요. 죽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보통 한 평균 온도가 30도에 습도 한 60%를 맞춰 놓으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남아시아가 고향인 쌍별 귀뚜라미. 그래서 한겨울인데도 사육장 안은 고온다습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귀뚜라미가 사는 이곳은 지금 한여름입니다. 승규 씨가 지금 하는 작업은 귀뚜라미가 사는 계란판을 새 것으로 교체해주고 사육장을 청소하는 일인데요. 어느새 새 계란판 밑으로 모여드는 귀뚜라미들. 보시면 이제 바깥에 놓고 이제 계란판 밑에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계란판을 들자 바쁘게 움직이는 쌍별 귀뚜라미들이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승규 씨는 이 귀뚜라미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얘네들이 귀여우실 것 같아요. 많이 귀엽죠.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그냥 귀뚜라미 한 마리 보이실 거예요. 저는 기어가고 가만히 있고. 근데 저는 그래도 한 300마리? 한 300마리, 500마리는 한 번에 이렇게 보여요. 쟤는 놀고 있고, 먹고 있고, 쉬고 있고, 뭐 배추 갈가 먹고 있고, 뭐 짝짓기하고 다 보여요. 눈에.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전에 초창기에 귀뚜라미 한 3년 정도? 올해 이제 제가 8년차 이제 또 시작 들어가는데, 한 3년 정도는 창도 없는 이렇게 사육장에서 사육을 하다 보니까 사육장에 한번 들어가면 배고파서 시계 보면은 밤 12시? 11시, 12시. 그리고 또 졸려서 시계 보면은 새벽 5시, 6시 이랬어요. 그때는 한 2년, 3년 정도는 그렇게 진짜 귀뚜라미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작업만 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냥 재밌어요. 계속 재밌어요. 얘가 그냥 움직이는 게 재밌고, 또 얼마나 깨끗한 애들인지 이렇게 먼지 한번 작업하다 먼지 한번 뒤집어 쓰면 고양이처럼 앞발 뒷발로 전부 다 깨끗하게 더듬이까지 싹싹싹 닦아요. 그런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요. 지난 7년 동안 귀뚜라미에 푹 빠져 지냈다는 승규 씨. 많은 시간을 귀뚜라미와 함께 지내다 보니 이제 그에게 있어 귀뚜라미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귀뚜라미 소리, 울음소리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그냥 뭐 끼리끼리 이렇게 들리는 걸로 보이는데 다 달라요. 귀뚜라미 소리마다. 귀뚜라미도 이제 날개를 비벼서 날개에 맞춰가지고 울음소리를 내는데 안에 홈이 다 달라요. 사람 지문처럼. 그래서 그 비비는 소리가 다 달라요. 쟤는 똑같이 들리나요? 쟤는 자세히 들어보시면 끼르끼르 찌르찌르 뭐 다 달라요. 외국 사람이 뭐 동물 울음소리 저희 나라랑 저희 한국 사람이랑 이렇게 다르게 들은 거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울음소리가 좀 달라요. 높낮이도 좀 다르고 살짝 패턴도 좀 다르고. 예, 안 들리시나 혹시? 진짜로? 똑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닌데? 전혀 아닌데? 얘 소리 들고 지금 제 소리 들고 제 세 마리가 일단 소리가 다 다른데? 승규 씨에게만 더 특별하게 들리는 귀뚜라미 울음소리. 이제는 최고의 귀뚜라미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대표님. 네. 귀뚜라미 공부는 언제 하셨어요? 귀뚜라미 공부는 제가 군 생활을 저도 한 8년을 했는데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2012년 9월 30일 전역하기 전 한 만 3년 정도 원래는 귀뚜라미보다도 이제 개구리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북방산 개구리 사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모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구리 먹이로 뭐 다양한 곤충들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또 귀뚜라미 가지고 먹이를 먹이면서 제가 요런저런 팔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귀뚜라미를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귀뚜라미를 키우게 됐습니다. 8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했던 임승규 씨. 하고 싶은 일이 많아 군 생활을 정리하고 나왔는데요. 제대 후 개구리 사육을 시작했고 그 다음엔 귀뚜라미 사육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귀농 8년차 신세대 농부로 살고 있는 승규 씨. 그가 컴퓨터 앞에서 뭔가 작업 중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 귀농할 때부터 시작했던 게 이제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 안에 2012년 10월 1일부터 제가 한 일들이 쭉 있는데 그 매일매일 이제 제가 한 일기들을 써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이맘때 뭘 했는지, 어떤 비료를 썼는지, 어떻게 얼마만큼 양이 썼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요. 8년 전부터 써왔던 승규 씨의 농업 일기에는 그의 지난 8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군복무 중 식용개구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차근차근 개구리 관련 공부를 해왔다는 승규 씨. 제대 후 바로 개구리 농장을 열었는데요. 이게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이때 언제지? 29살 때네요. 초창기에 이제 알 받을 때인데 임시로 웅덩이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올챙이 알 집어넣는 첫날이었었어요. 제가 개구리 농장 하기 첫 알 받은 것들. 어디 따먹고. 이게 13년도가 12년도도 기억이 나네. 생전 처음 도전해본 개구리 사육. 그런데 열정적으로 개구리 농장을 꾸려가던 승규 씨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농장이 모두 불타버린 건데요. 1년이 딱 지나는 해 17년도 봄에 산불로 화재가 났어요. 순식간이더라고요. 제가 불난 걸 제가 보고 제가 신고를 했었는데 불이 한번 붙은 게 그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한 번에 뭐 한 30분? 진짜 나름대로 3년, 4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그냥 3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냥 후 끝나고. 그동안 노력했던 시간과 열정이 모두 물거품이 된 상황. 네, 감사하게도 또 뭐 너무 홀라당 타가지고 뭐 버릴 거 없이 딱 고철만 남은 상태라서 고물상에 와서 이제 찌개차로 고물만 딱 가져가고 좀 제가 좀 이렇게 실망도 하고 좀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현재 이제 있는 농장을 딱 이제 창설한 시기라서 제가 슬퍼할 시간도 없이 바로 지금 현재 있는 농장을 바로 이제 이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잘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긍정적인 분이세요? 네, 좀 많이 긍정적이에요. 안 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요즘에 좋잖아요. 그냥 컴퓨터나 핸드폰 가지고 몇 번만 이렇게 뚝뚝거리면 다 나오는데 정보가. 그래서 모르는 거 해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남자 승규 씨. 그가 이번엔 닭장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승규 씨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이 닭인데요. 귀뚜라미만큼이나 닭도 애지중지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까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예 제가 키우는 거를 납품할 수 있는 조건 있는 판매처 찾아가지고 올해 아마 늦지막히 아마 양계장 뚝 살라 계란. 양계장 하시려고요? 네, 양계장보다도 이제 하여튼 계란을 좀 팔 수 있는 양계장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란 사업을 좀 해보려고요. 올해 유정란 사업까지 구상 중이라는 승규 씨. 이 닭들도 그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계란이 좀 특이합니다. 색깔이 특이한 게 많아요. 제가 키우고 있는 거는 이제 두 종류가 닭이 있어요. 하나는 청개가 있고 하나는 오골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알이 푸릇푸릇한 거는 청개 알이고요. 여기 나머지 노랑 색깔 빛깔들은 이제 오골개 알. 일 욕심 많은 승규 씨. 계란뿐 아니라 그의 수확물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작년에 농사지은 배입니다. 작년에 농사 지으신 거예요? 네, 이게 조원조장구고 이건 작년에 농사지은 배예요. 근데 작년에는 배를 하고 싶어서 배를 했지만 또 배를 하면서도 또 해보고 싶은 게 또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제 봉지를 안 씌우고 한번 배를 키워보자 해서 봉지를 안 씌우고 배를 키웠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좀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배 하면 이렇게 주먹만 하고 얼굴만 해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좀 너무 작죠. 작기도 하고 좀 이렇게 모양도 안 나와요. 그래서 조만간 가공실에 맡겨서 배즙을 짤 제품입니다. 비록 작년 배 농사는 망쳤지만 여전히 씩씩한 승규 씨. 다시 일어나 새로운 일에 도전했는데요. 이곳은 그가 얼마 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농촌 체험객을 위한 숙박시설입니다. 혼자 운영하다 보니 청소는 온전히 그의 몫인데요. 여기는 이제 귀농귀촌 체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단기로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기로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는 좀 장기로 주무셨던 분들이 이제 어제 저녁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치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의 귀뚜라미 농장 옆에 위치한 농촌 체험객 숙박시설. 안 그래도 바쁜 승규 씨. 요즘 이 공간 때문에 더욱 바빠졌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인데요. 안 힘드세요? 힘든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이렇게 토요일 이렇게 쉬는데 저는 그냥 이게 쉬는 것 같아요. 군 생활이 힘들어요? 귀농한 뒤에가 힘들어요? 군 생활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지금 이 귀농한 거에 감사한 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되게 감사하죠. 뭐 군대에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딱 출근하면 군대 매진되어 있어야 되고 퇴근하고 나서도 뭐 크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는 게 좀 제한적인 거긴 한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귀농귀촌한 상태에서는 좀 제 맘대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메리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는 것이 곧 쉬는 것이라는 남자 승규 씨. 청소도 잘하는 그의 손을 거치자 공간이 금방 깨끗해졌습니다. 옛날 집터보다. 며칠 뒤 승규
승규 씨가 귀뚜라미 수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뚜라미들은 승규 씨의 손을 떠나 고객에게 갈 텐데요. 마리수는 한 400마리 정도가 되고요. 고객이 원하시면 300마리 정도 넣어드립니다. 넉넉하게. 손님을 위해 넉넉하게 귀뚜라미를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잠시 후 귀뚜라미를 사러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기를 이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되게 귀뚜라미들이 건강해요. 네, 아주 건강하고 이게 유기농으로 키워가지고 네, 항상 건강하게 와서 가끔씩 이렇게 가지러 옵니다. 네, 저희 도마뱀을 위해서. 네, 혹시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요? 네네네. 서울에서 일부러 찾아올 만큼 입소문이 난 승규 씨의 귀뚜라미. 아무래도 어떤 먹이로 쓰려면 좀 튼튼한 애들이 맛이 좀 건강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물고기나 아니면은 도마뱀이나 이런 애들이 먹을 때 아무래도 좀 튼튼한 거 먹을 수 있게 좀 이제 준비해서 주는 거죠. 네. 지난 세월의 노력 덕분일까요? 어느덧 고객에게도 인정받는 승규 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한 승규 씨. 지금 어디 또 가세요? 예, 지금 급하게 또 농협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은행에도 가봐야 되고요. 또 은행 갔다가 또 시내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또 매장으로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규 씨가 바쁘게 향한 곳은 바로 이곳. 그의 또 다른 일터입니다. 이곳에서 승규 씨는 치킨집 사장님으로 변신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치킨집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뭐 근처에 또 이렇게 저한테 맞는 위치에서 가게가 나와서 제가 운영하게 되었고요. 나름 농업의 발판, 네, 수익의 발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판이다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업이라는 게 크게 이렇게 매출이 있거나 좀 뭐 진짜 장기로 3년, 5년 이렇게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뭔가 수익이 나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뭐 주변 동생들이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일 있고 잘하는 일이 있는데 잘하는 일 가지고 돈을 벌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은 곤충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잘하는 게 가지고 치킨집 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는 잘하는 일이 이제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걸로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그걸로 넘어가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치킨집은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연춘 씨는 바쁜 아들이 항상 걱정입니다. 아드님이 예, 상당히 바쁘게 살잖아요. 예. 그거 보면 어떠세요? 그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는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짜 해요. 좀 줄이라, 일을 좀 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 어머니도? 예, 저희도 저것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안 놀고 한 번도 여태까지 놀아본 적이 없어요. 승규 씨의 바지런함이 어머니를 꼭 닮았는데요. 오늘 장사했을 닭을 부지런히 손질하는 승규 씨. 그런데 닭을 손질하는 그의 손엔 큰 상처가 있는데요. 조금 다치신 것 같아요. 아, 왜 다치신 거예요? 2016년도에 여름에 저는 이제 원래 주방에서 일을 보는데 그때 또 하필이면 마지막 타임 배달이 있었는데 직원이 없어가지고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제가 하나 갖고 이제 배달하다가 또 때마침 그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또 신호위반 차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차에 치여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필름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가게에서 나간 건 기억나고 병원에서만 기억이 나고 중간에 기억이 없는 사고가 났는데 고관절 왼쪽 고관절 분쇄골절이랑 오른쪽 손목이 이제 부러졌었죠. 배달 중 신호 위반차에 치여 크게 다쳤던 승규 씨. 1년 반에 걸친 2번의 대수술과 재활 끝에 겨우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아들의 사고와 힘든 재활 과정을 곁에서 목격한 어머니는 지금도 아들이 늘 안쓰럽습니다. 지금도 우ber만 타고 나가면은 와야지만 마음이 조금 올 때가 됐는데 이제 알아요. 어디 갔는데 올 때가 됐는데 좀 안 와요. 그러면은 마음이 가슴이 털렁해. 또 왜 안 오지 하고 지금도 사실 아들 생각하면 안 하고 싶어요. 배달 주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02호? 네. 어머니 연춘 씨가 바빠지는데요. 이렇게 어머니가 맛있는 치킨을 만들면 이번엔 아들의 차례. 승규 씨의 배달이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는 모자. 어머니는 뜨거운 불 앞에서, 그리고 아들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저기 그럼 혹시 밥은 언제 드세요? 밥이요? 저녁. 한가할 때는 바로 4시쯤에 먹기도 하긴 하는데 그 타이밍 놓치면 보통 10시? 저녁 10시면 점심 같은 저녁을 먹어요. 어제는 1시 반에 끝났는데요. 그때 밥 먹고 들어갔어요. 아, 어제 1시 반에요? 네. 배고프시지 않아요? 배고프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어저간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 손님들 먼저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다 해놓고 해주고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우리는 배고파도 참아야 돼요. 늦은 밤까지 바쁘게 돌아가는 승규 씨의 시계. 날이 추워서 배달하시기 힘드시죠? 뭐 추운 건 잘 모르겠어요. 뭐 한 영하 10도 정도 되면 좀 춥다 그러는데 하도 많이 다니니까 추운 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 혼자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그냥 뭐 진짜 100마리 이렇게 벌먹고 살겠지만은 일단 제가 키우고 있는 딸도 같이 살아야 되고 어머니도 같이 식구끼리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생활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생활비보다도 최소 어디 가서 남보다는 비슷하게 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니까 그러려고 좀 더 뛰고 있고요. 최소한 아쉬운 소리 남한테는 안 듣고 저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안 듣고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좀 나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승규 씨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승규 씨는 오늘도 귀뚜라미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귀뚜라미를 상자에 가득 담았습니다.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아 예. 지금은 이제 원주권 내에서 파충류 먹이를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귀뚜라미를 구매하러 오시기로 하셨어요. 먹이용으로.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일단 포장을 해놓고 고객은 12시쯤에 이제 오시기로 하셨고요. 저는 이제 밭일을 하러 좀 이제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귀뚜라미들의 상태가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귀뚜라미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군뱅이 사육장이고요. 그러니까 그 고객님께서 귀뚜라미도 원하셨는데 군뱅이도 한 5마리랑 또 군뱅이 성충, 이제 꽃뱅이죠. 군뱅이 성충도 한 2마리 원하셔가지고 같이 포장 작업하려고 해서 군뱅이 사육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승규 씨의 농장에서는 귀뚜라미 외에도 각종 군뱅이와 고소해 등 다양한 곤충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얘도 귀뚜라미처럼 귀여우세요? 예, 얘도 귀엽죠. 얘도
자세히 보시면 등으로 기어다녀요. 군뱅이는 배가 있는데도 앞에 다리가 있는데도 등으로 거꾸로 기어다녀요. 그리고서 상당히 빨라가지고 이렇게 보여지게 뒤집어 놔도 금방 이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귀뚜라미와 군뱅이 포장 작업을 마친 뒤 승규 씨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곳은 또 다른 청년 농부 조정치 씨의 고구마 농장입니다. 배가 갈 거야. 뭐야? 퇴비? 정치 씨는 승규 씨와 비슷한 시기에 귀농해 서로 의지하며 영농조합까지 함께 만들었는데요. 승규 씨에게 있어선 든든한 형이자 힘들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이기도 합니다. 함께 고구마 포장 작업을 하는 두 사람. 형님들이랑 같이 지은 고구마인가요? 네, 조정치 형님이랑 같이 농사 지은 고구마인데 저는 깨작깨작 도와만 주고요.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지역에 이제 청년 농부끼리 같이 해갖고 저 만들어서 한다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일을 혼자는 못해요. 혼자는 못하는데 같이 뭔가 모여서 아까 말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뭐 모르는 거 또 뭐 하나 박스라도 하나 더 들어주면 혼자보다 둘이 낫다고. 서로 이제 필요한 걸 알아요. 힘든 것도 알고 그래서 서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한 게 아까도 뭐 승교 얘기했지만 저희끼리 되게 힘들거든요. 청년 농부들끼리. 그러니까 청년 농부들끼리 좀 같이 합쳐서 협동할 수 있는 부분은 협동을 좀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같이 좀 뭔가 잘 돼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둘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일 안에서 저희끼리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주변 친구들이랑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했으면 새로운 농업을 하고 싶다는 두 청년 농부. 거기 보면 전체 너무 큰 방. 이들이 농업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진지합니다. 건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시간 이게 나중에 이 국내 시장에서 가능한 건지 분쇄가로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드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뭐 비용이랑 그리고 연결 분쇄는 어떻게 오염을 맡길 건데 그거에 대한 임승규 씨 같은 경우는 곤충도 하고 뭐 치킨집도 하고 자꾸 일을 많이 벌리는. 팩트로 얘기해요? 네.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을 좀 줄여야 되는데 성격이 그게 안 되니까 또 본인이 또 그렇게 살아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좀 여유 있는 것보다는 바쁘게 살아야 사는 것 같은 걸 느끼는 사람인지라 뭐 저는 그게 좋아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사는 성격인지라 건강 생각해서 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저는 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반대로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왜요? 일 많이 해서 건강 나쁜 거랑 술 먹어서 건강 나쁜 거랑 다르거든요. 술을 많이 먹어서. 티격태격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가족만큼이나 서로에게 의지하는 두 사람인데요. 그런데 승규 씨와 정치 씨가 갑자기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인근의 배밭.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또 이제 배밭. 제가 곤충 농장하고 밭일하는 와중에 또 같이 일하는 형님이랑 마음을 맞아가지고 배밭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임대한 배밭이에요. 그래서 올해 3년차 됐고요. 이제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해서 올해 3년차 이제 배밭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규 씨와 정치 씨가 공동으로 임대한 배밭. 이곳에서 이들은 3년째 개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의욕에 불타 배농사를 시작한 두 청년 농부. 하지만 배농사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도 좀 몰랐던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밭을 하다 보니까 수확 시기를 놓쳐가지고 뭐 설 때 바짝 팔아야 되는 부분인데 뭐 설 다 된 상태에서 출하가 되니까
판매도 못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배봉주도 한번 안 씌워보고 한번 좀 약간 친환경식으로 한번 키워보자 해서 키웠는데 역시나 또 그것도 잘 실패했고, 그래서 올해는 좀 정석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항상 말씀하지만 어쨌든 재작년보단 처음보다는 작년이 나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더 나을 기대감과 뭐 그런 기대감에 계속 운영하는 것 같아요. 쉽진 않아요, 운영이. 이게 저희가 주된 농업이 주된 그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뭔가 실험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농업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 품목, 저층은 뭐 곤충, 저처럼 고구마 외에 우리가 또 뭔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걸 하게 된 거니까 힘들죠. 수익 안 나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근데도 뭐 재밌어요. 수익이 안 나는 거 둘째 치더라도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 남자가 만났으니 올해 배농사는 기대해 볼 만한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마치 한 몸처럼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앞에 비료를 가져다 놓는데요. 그리고 배나무마다 충분히 비료를 뿌려줍니다. 아직은 추운 겨울이지만 승규 씨의 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또 농사의 기쁨을 느꼈던 때가 언제예요? 결과죠 뭐. 일단 제가 팔리고 안 팔리고는 또 그 다음 문제예요. 돈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 다음 문제고, 왔을 때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거, 그러니까 이파리 달리는 거, 또 그 다음날 오니까 또 열매 달리는 거, 그 다음에 오니까 또 주먹만해지는 거, 그 다음에 오니까 노랗게 익었을 때, 딱 땄을 때, 그러니까 매일 달라요. 그 기분이. 그래서 그 기쁨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되게 만감이 교차해요. 이 농업이라는 직업이 뭐 수익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이지도 않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여유롭지 않고, 뭐 예전에 겉에서 바라보던 그런 농업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제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니까 계속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직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농사가 좋다는 이들. 지금 뿌리는 이 비료가 나무의 양분이 되듯 두 청년 농부들의 도전, 그리고 이들이 겪는 시련도 성장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되겠죠. 저한테 농업은 미래죠. 네, 제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고, 제가 그걸 또 생각하고 또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미래입니다. 올 가을, 이들의 배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날, 승규 씨가 뭔가를 들고 오는데요. 이게 뭔가요? 요거는 건조 귀뚜라미고요. 오늘 이제 귀뚜라미 가지고 한약을 좀 내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건강원에 나가면서 들려서 전달해주고 가려고 합니다. 한약재로도 쓰이나요? 네, 한약재로 사용하세요. 이게 귀뚜라미도 그렇지만 곤충 자체가 단백질이 좋기도 하고 간 피로 회복이 좀 좋다라고도 통계가 나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어르신이신데 좀 몸이 좀 많이 피곤하시다 그래가지고 아드님께서 특별히 또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약방에 맡기러 갑니다. 최근 미래 식량 자원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식용곤충. 소나 돼지에 비해 지방은 적으면서도 단백질은 훨씬 많은데요. 하지만 아직은 식용곤충이 부담스러운 이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뭐 최근에 TV나 언론이나 뭐 인터넷 뉴스에서도 쉽게 뭐 식용곤충 뭐 이렇게 군뱅이나 귀뚜라미 이렇게 접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객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먹어라고 혐오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진짜 제가 오프라인 장사 나가서 매대 깔아놓고 곤충을 이렇게 전시를 하면 10명 중에 한 8명 진짜 8명, 7명 분들은 욕을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진짜 쌍욕까지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최소한 자기 지역 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주 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은 참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참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최소한의 원주시 내에서만큼은 그래도 조금 어디서 봤는데 인식 개선이 조금씩 이제 바뀌는 단계기는 해요. 아직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거부감을 갖는 식용곤충. 승규 씨가 키우는 귀뚜라미는 과연 편견을 극복하고 식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먼 길이지만 그래도 그 꿈을 위해 또다시 사육장으로 향하는 승규 씨입니다. 지금 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귀뚜라미 밥을 주는 중이고요. 귀뚜라미 밥으로 사용되는 거는 기존의 이제 가축 먹이로 되는 사료예요. 귀뚜라미가 많이 먹나요? 귀뚜라미가 많이 먹어요. 근데 많이 먹는데 우리가 일반 소돼지 키우는 거에 비교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상대도 안 되죠. 같은 양의 단백질을 아니 같은 양의 이렇게 질량을 우리가 이렇게 수확을 한다라고 하면 소 한 마리 먹을 거면은 뭐 귀뚜라미 소의 뭐 한 10배 정도는 먹는 사료량이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귀뚜라미가 잘 먹고 잘 자라줄 때 승규 씨의 기분이 가장 좋아진다는데요. 얘네들도 재밌는 게 사료를 주면 처음에는 놀라서 다 숨다가 금방 올라와가지고 사료 하나 물고 가는 애들 있고 고자에서 먹는 애들 있고 서로 사료 하나 가지고 서로도 뺏고 싸우고 쫓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승규 씨의 마음을 아는지 그가 준 사료를 부지런히 먹는 귀뚜라미들. 귀뚜라미가 잘 자라도록 사료뿐 아니라 채소도 챙겨주는데요. 정말 지극정성이 따로 없습니다. 좀 정성을 좀 들이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저희 귀뚜라미가 제 농장에서 이렇게 사육되는 기간 동안만큼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다가 나중에 뭐 먹이로 팔려가기도 하고 식용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살아있을 때까지만큼이라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시 보건소 지하에 자리 잡은 협동조합 광장. 이곳에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규 씨도 이곳을 찾았는데요. 여기는 생생마켓이라는 장터고요. 원주에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프리마켓이 있어요. 보건소 지하상가에서 농산물이랑 가공품이랑 뭐 이렇게 체험거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열리는 장소인데 여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리마켓이 열리는데요. 승규 씨도 이곳에 참여했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테이블을 준비하는 승규 씨. 그리고 그 옆엔 정치 씨도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 도우며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 두 사람. 이곳에서도 호흡이 척척입니다. 정치 씨가 준비한 건 그가 키운 고구마 그리고 배즙인데요. 이 배즙이 네. 같이 농사진 그 배즙인가요? 네, 같이 농사진 배즙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즙 내려서 이제 오늘 즙 내려서 소비자들한테 보이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따 시음 행사도 할 거고 또 오늘 좀 소비자들의 반응을 좀 봐야 되는 날이에요. 청년 농부들이 준비한 야심작 배즙을 소비자에게 처음 선보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승규 씨도 부지런히 상품을 진열하는데요. 그의 아이템은 바로 곤충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곤충을 실제로 이렇게 뭐 만지거나 이렇게 못하겠지만 어쨌든 통에 담아서 흔들어 보고 안에 곤충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관심 끌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규 씨가 귀여워하는 군뱅이도 체험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곤충은 키우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하나의 농업 분야입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러 다니는데 그 중에 큰 이유가 일단 선입견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알면은 괜찮아요. 근데 모르시는 입장에서 갑자기 곤충을 이렇게 갖다 대면 많이들 좀 선입견이 심하시죠. 사람들의 선입견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식용 곤충도 준비했는데요. 바로 그가 키운 쌍별 귀뚜라미 그리고 고소해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 곤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드셔보셨는데 어떠세요? 아 그냥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어색하게 되는데 그냥 먹어보니까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직까지는 썩 내새끼진 않네요. 웜이라고 하고 고소해라고. 나는 그래서 이거 먹고 싶었거든. 아니 이제 미래의 먹거리야. 먹어봐. 많이 알고 있어요. 아직은 저거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징그러워서. 먹는 걸지 몰랐어요. 낮이 되자 프리마켓에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승규 씨의 곤충 부스는 아직 한가한데요. 사실 식용곤충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엔 그 경쟁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자, 맛보고 가세요. 단호 맛있겠습니다. 인삼 식혜도 있어요. 맛보고 가세요. 오늘따라 맛있는 먹거리들이 마켓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강한 경쟁 상대를 두고 사람들을 맛으로 유혹해야 하는 승규 씨. 과연 잘 될까요? 다행히 승규 씨와 정치 씨가 함께 키운 배. 그 배로 만든 배즙은 인기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달지 않고 설탕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설탕이 없다고 했는데 좀 단맛도 느껴지고 배 그대로 맛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승규 씨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 군뱅이가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 곤충에 대한 선입견이 적은 아이들. 자연스럽게 식용곤충을 시식해 보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엔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시식을 해봅니다. 모양 없으면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승규 씨. 조미료가 시제로도 있어요. 스틱형으로 조미료가 나와요. 고소의 조미료라고 해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그 고소한 맛에 곤충을 사가는 손님. 드디어 식용곤충 판매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왜 사셨어요? 이거요? 아 이거 신랑 이제 뭐 간식으로 좀 먹으라고. 좋아하실 것 같아? 뭐 생긴 거 봐서는 안 먹을 것 같은데 좀 건강 생각하면 먹지 않을까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막 부흥 뜬 기분이에요. 하나 팔았는데 솔직히 제가 뭐 온라인에서는 필요한 분들이 찾아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판매가 되고는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나와서 누군가가 이 곤충 벌레라는 생각으로 이제 와서 곤충을 사가시는 건데 하나 사가기가 솔직히 하루 종일 있어도 판매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오셔서 이렇게 용품도 좀 판매가 되고 몇 개지만 판매가 되고 또 고소에도 팔리고 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네, 기분 많이 좋아요 지금. 일단 시식도 하시고 하시니까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시고 지금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시식하시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알아주시는 거. 그리고 승규 씨의 바람대로 사람들이 더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귀뚜라미고. 예, 이거는 영어로는 밀웜이라 그러고요. 한국 이름으로는 고소한 맛이 나는 애벌레라 해서 고소. 그럼 뭐 비주얼은 좀 즐거워. 모양 때문에 그런 거지.
딱 드시면 선입견이 없어지죠. 새우깡 과자 맛 감사합니다. 원래 별로 이런 거 거부감이 없어서 고소해요 그냥. 네. 근데 볶은 건 줄 알았어요. 아까 귀뚜라미 먹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고소하고. 아,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 제3의 식량이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봤죠. 또 비주얼도 그 살아 있을 때는 좀 징그러울 것 같던데 이게 해놓으니까 뭐 괜찮고 맛도 괜찮네요. 고소한 게. 귀뚜라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단백질이라 생각하고 먹으니까 고단백질이니까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조금씩 거부감을 버리는 사람들. 이번엔 귀뚜라미가 팔렸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식용곤충 맛에 푹 빠졌는데요. 맛있어요. 맛있어?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식용곤충은 미래에 만날 또 하나의 먹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맛있어요? 네. 어떤 맛이에요? 넣어봐. 나도 이거 넣을 수 있어. 아이들이 잘 먹네요. 네, 원래 곤충을 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데 저게 먹거리로 나와서 저도 참 반갑고요.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메뚜기 먹으면 이거 뭐 귀뚜라미나 저런 거 먹는 것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고소하고. 잘 될 것 같아요. 청년 농부들.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개척을 해야죠. 널리 알리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이제 저걸 먹을 수 있을까? 예?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프리마켓 폐장 시간. 승규 씨의 긴 하루가 끝나갑니다. 곤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오늘 하루 그 인식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그래도 승규 씨는 오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또 약간의 결실도 얻었는데요. 어떻게 오늘 하셨는데 수입이 어느 정도? 48,000원? 네. 48,000원? 아니구나. 58,000원 벌었습니다. 네.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제가 굳이 이렇게 판매 목적보다도 일단 이 상황을 좀 즐기고 원주 시민, 최소한 원주 시민들한테 곤충을 먹는 거를 홍보하러 나오는 입장인데 또 감사하게도 맛도 와주시고 괜찮다라는 생각에 또 이렇게 사주시고 하시니까 네. 그 힘에 나오고 있습니다. 늘 도전을 즐기는 남자 승규 씨. 그가 만들어갈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Green light go.